자, M98 보조 프로그램 호출이라는 기능인데요. 자, 프로그램상에서 M98을 딱 실행하면 얘는 뒤에 나와 있는 이 P라고 하는 이게 번호를 뜻합니다. 네 자리 숫자가. 이 뒤에 있는 이 네 자리 숫자의 프로그램 번호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는 반복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 반복 횟수는 쓰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조 프로그램 되겠죠. 반복 횟수는 굳이 쓰지 마세요. 쓸 일 있으면 뭐 써도 되긴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그냥 호출하는 기능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계 타입에 따라서 반복 횟수가 이렇게 지령하는 게 있고요, 그냥 이렇게 지령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반복을 그렇게 많이 할 거 아니니까 그냥 M98P 얼마 이런 식으로 보조 프로그램 호출하시고, 만약에 반복을 할 경우에는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뒤에다 적으면 되겠죠. 다음 M99는 보조 프로그램 끝에다가는 M0이나 M30을 넣으면 안 돼요. 보조 프로그램 끝에다가는 M99를 넣어서 다시 주 프로그램으로 복귀하라는 말입니다. 보조 프로그램을 호출했을 때 보조 프로그램이 다 끝났으면 보조 프로그램이 끝났으니까 다시 원래 보조 프로그램 호출했을 때 호출한 그 블럭의 다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제를 그려서 보조 프로그램 기능을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그려야 되는데 저희가 치수가 70 사이즈로 한다라고 보고요. 좀 수정을 좀 해보면 얘를 70으로 하고요, 얘도 70으로 바꾸겠습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50, 20, 여기도 12 이렇게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높이는 여기를 30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네, 30 맞죠? 그러면 우리는 20만큼만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 여기 재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나무로 할 거고, 공구는 10파이짜리를 써도 되고요, 뭐 8파이짜리 평행등을 쓰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롱 엔드 밀을 가지고 정사하게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이니까 20짜리가 날장이 나오나? 10파이짜리는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정상용과 황삭용 두 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황삭도 10파이짜리로 하고 정삭도 10파이짜리로 하는 걸로 하죠. 8파이짜리가 이렇게 롱 타입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하나는 황삭용, 하나는 정삭용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황삭용은 일반적으로 이제 라핑 핸드밀이라고 해서 톱처럼 생긴 날이 있어요. 그 영상을 쓰는데 우리도 황삭 라핑 핸드밀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정삭으로 이제 면을 제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날장이 38mm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삭해야 될 이 범위, 이 가공한 높이가 지금 원래 도면상으로 보면 이게 한 30 정도 되나봐요. 그래서 이거보다 큰 공구로 바닥에서 한번 작업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20 정도로 이걸 잡으면 되니까 20 정도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0파이짜리를 가지고 두 개 다 18짜리를 가지고 하나는 황삭용으로 하나는 정삭용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대로 한번 그려보죠. 자, 원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있는데 원점은 가운데로 잡겠습니다. 가운데로 원점을 잡아서 그리겠습니다. 자, 치수는 70에 70으로 하겠습니다. Alt F1 70에 70으로 대상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50에 40으로 되어 있네요. 50에 40 좋습니다. 이대로 맞춰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는데 폭을 50으로 하고 높이를 40으로 하겠다 해서 얘를 그리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못따기가 되어 있네요. C가 5로 못따기가 되어 있네. 그러면 못따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5로 하겠다. 여기하고 여기를 5로 못하게 하겠다 하시면 되겠죠. 자, C5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20짜리가 있네요. 20이고 높이가 12. 20에 12짜리를 만들어 보죠.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가 20이고 얘가 12래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대충 됐네요. 자, 그럼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 요소로 얘를 여기까지 연장하고 얘도 연장, 얘도 연장, 얘도 연장 나누기로 자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잘라야 되겠네요. 여기도 잘라 버리시고요. 여기 R을 줘야 되겠죠. 이 R은 필렛 기능에서 얘를 6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주시고요. 이렇게 주면 되겠죠. 얘도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형상이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2,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40,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0. 그 다음에 얘는 R이 빠졌네요. 네. 그렇죠. 여기 R5가 빠졌습니다. 자, 필렛 기능을 이용을 해서 5로 하겠다 해주시고 여기하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치수는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죠. 12로 해서 자, 대상 도형을 이렇게 일단은 그렸습니다. 자, 도면 요소는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안 보이든지 지우게 하든지. 자, 등각 보기에서요. 키보드 Alt O 관리자를 활성화시키시고 자, 속성에서 파일에 들어가서 공구 설정, 공구 조건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조건 사용으로 하죠. 자, 프로그램 번호는 오늘이 0408로 하고 그 다음에 공구 불러오기 순서로 재부여 체크하고 재료 설정 체크한 상태에서 지금같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대각선을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전체 형상하면 돼요. 그러면 XY가 들어갑니다. 근데 물론 다른 데 뭐 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 치수가 정확하게 안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내가 경로를 생성할 대상 도형만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높이 값은 30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음 이렇게 재료 설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공구를 만들어 볼까요? 사용할 공구 가공 경로에서 맨 밑에 공구 관리자라고 있는데요.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미리 공구를 만들어 놓고 미리 공구를 장착해 놓고 그 공구에 한해서 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황삭 공구를 쓸 거잖아요. 밑에는 지금 목록이에요. 목록에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거르기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르기 제공을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 거르기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지금 원하는 공구가 선택 취소를 한 다음에 10파이짜리 평행드밀이에요. 10파이짜리 평행드밀인데 치수가 10짜리 10파이짜리 평행드밀인데 치수가 10짜리 지름이 10인 것만 거르기를 하겠다. 그럼 얘 하나밖에 없겠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1번으로 지금 설정이 된 겁니다. 자, 얘를 한번 더블 클릭 해볼까요? 해서 조건 바꿀 게 있나 보겠습니다. 특별히 바꿀 건 없고요. 조건에서 이송 속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송 속도를 얼마로 줄까? 한 2000 정도 줄까요? 2000 빠를까? 2000 정도 주죠. 2000에 그 다음에 Z축 이송 속도 1000 정도, 그다음 복귀 속도 2000. 복귀 속도는 안 줘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지공공을 복귀할 거니까. 근데 값이 없으면 오류 메시지가 뜨니까 넣는 거예요. 주축 회전수는 3000 정도 주겠습니다. 목록에서 불러오면 좋은 게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길이도 어느 정도 맞게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황상용이죠. 그래서 황삭과 정삭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름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가로를 열고요. 가로를 쓰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 다시 R 표시하겠습니다. 이 R이라고 하는 게 러프, ROUGH, 황삭이라는 뜻이에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얘를 또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하시면 두 번째 공구. 자, 얘는 두 번째 공구인데 이송 속도는 한 1000 정도 주고, 그 다음에 Z축 이송 속도도 한 1000 정도 주고, 복귀 속도 2000에 회전수 3000 정도 주겠다. 자, 여기다가는 정상용이니까 다시 피니시, FINISH, 그냥 F라고 입력해도 되는데요.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확인. 자, 그럼 얘는 얘는 황상용, 얘는 정상용. 공구번호가 틀리죠. 자, 그 다음에 항상 작업을 하게 되면 면치를 줘야 되겠죠. 거르기를 클릭해서 면치용으로 쓸 공구 챔퍼밀을 써볼까요? 챔퍼밀을 만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챔퍼밀 얘가 올라가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서 모양을 보는데 45도에 지름이 1인데 얘를 0.01로 하겠습니다. 거의 뾰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공구를 이용해서 하겠다. 공구 이름에다가는 10짜리 45 챔퍼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름을 이송 속도는 2000, 그 다음에 Z축 이송 속도 1000, 복귀 속도 2000, 주축에 대해서 3000 주겠습니다. 확인. 그럼 공구가 다 만들어졌어요. 내가 사용할 공구를 만들어 놓고 작업하겠다. 이 세 가지로 다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미리 공구를 만들어 놓고 작업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선택을 하시고요. 대상을 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정삭, 황삭이 있는데 먼저 황삭을 해야 되겠죠. 황삭 선택하시고요. 여기에다가는 10짜리 FEM을 가지고 황삭을 하는데 Z0에서부터 Z-10까지 하겠다. 되겠죠.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서는 컴퓨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면 가공 여유는 0.5 정도 남겨놓고 바닥 가공 여유도 0.5 정도 남겨놓고 하겠습니다. 깊이 가공은 2mm씩 제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정삭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진입복귀에서는 진입복귀를 할 필요가 있나? 일단은 60 정도 주죠. 60% 정도 주겠습니다. 접선 형태로 60, 원호 형태로 60 해서 오른쪽 카피. 그 다음에 닫힌 요소 중간점 위치 진입복귀 끄겠습니다. 끝점에서 시작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측면 가공은 5mm 간격으로 한 5번. 그 다음에 측면 가공할 때 공구 유지 체크를 해도 되겠죠? 네,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 Z0에서부터 마이너스 20까지 작업하겠다. 안전 높이가 50, 이송 높이가 증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송 높이를 절대로 해서 한 10 정도로 주겠습니다. Z10인 위치에서 이송할 때 이동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진입 높이는 10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했더니 평면 보기를 하면은 이렇게 됐네요. 자, 움직이는 걸 보면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죠. 외곽에서부터 쭉 들어가면서 형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했을 때 여기 이제 가공 여유가 남아 있는 거고요. 가장 밑바닥에서 Z 값을 확인해 보면
Z가 마이너스 19.5에서 작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Z-19.5에서 작업하는 걸 알 수 있죠. 맨 마지막 경로. 이 창을 보려면은 얘를 클릭을 해서 확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도 0.5가 남았고 측면에도 0.5가 남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필요 없는 허공에서 절삭을 한다 그래서 에어컷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이 위치에서, 여기에는 사실은 소재도 없는데 G01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G01이나 G02, G03. 즉 절삭 이송을 한다. 허공에서. 허공이란 얘기는 소재하고 전혀 무관하게 허공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에어컷이라고 그래요. 이 에어컷을 최소한 줄여줘야 되겠죠. 줄여주기 위해서 트림 기능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림 기능은 저번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 이 외곽 소재보다 공구 반경에서 공구 지름의 60% 정도를 확장한 대상 도형으로 트림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윤곽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옵셋 확장을 하는데, 얼마만큼? 공구가 10파이짜리니까 곱하기 0.6, 60%죠. 6mm가 되겠네요. 최종적 값은 6mm로 확장을 하겠다. 윤곽 옵셋을 하겠다 해놓고요. 자, 이렇게 색깔이 틀리죠. 그럼 색상 복귀하면 원래 색깔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트림 가공 기능을 선택을 하고, 체인을 방금 생성한 외곽 얘를 선택하는 거죠.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남겨질 위치를 찍으라고 그래요. 이 설명 텍스트 문구를 보면 그럼 가운데를 남기는 거잖아요. 가운데 부분을 아무거나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공 경로를 예로 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길 위치는 여기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치에서는 이제 공구를 들겠다, 위로 올려서 이동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겠죠? 들 필요가 있나? 들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하네. 일단 이 형태는 일단은 들기로 체크를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곽 사이즈 안쪽에 있는 것들만 남고 바깥에 있는 건 다 사라졌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모의 가공을 하면 필요 없는 경로는, 허공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좀 사라졌죠. 그래서 절삭에 활용되는 경로만 남아 있다라는 얘기인데, 하고 뜨고 하는데 뜰 필요가 없겠다 잘하면, 그죠? 아, 근데 여기에도 일로 가니까 뜨긴 떠야 되겠네. 간섭 받겠다. 네, 안전하게 뜨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작업해 나간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작업해 나갔어요. 지금 이게 이제 황삭인데, 지금 이거를 할 때 제가 보조 프로그램을 한번 쓰려고 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얘를 출력을 하면 보조 프로그램은 출력이 안 돼요. 그냥 풀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거의 쓰질 않아요, 보조 프로그램. 요즘에 이제 컴퓨터 그 DNC 기능도 좋아졌고, 자체 CNC의 메모리 기능도 커졌기 때문에 굳이 보조 프로그램을 써서 메모리를 절약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조 프로그램을 안 쓰고 그냥 쭉 작업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한데 얘도 동일한 형상이 Z값만 바뀌어서 계속 생성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평면에서 봤을 때 동일하니까 이거를 하나의 프로그램 묶었으면 좋겠다. 그게 보조 프로그램 기능인데 걔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조건에서 깊이 가공해서 서브 프로그램을 쓰겠다라고. 서브 프로그램은 트림 작업을 할 수 없다네요. 그럼 못 쓴다는 얘기네. 못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못 쓴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일단은 보조 기능을 좀 응용을 해보기 위해서 조건에서 이 깊이 가공을 끄고요. 측면 가공 냅두고 연결 조건에서 가공 깊이를 -2로 바꾸겠습니다. 자, 2로 바꾸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한 번만 작업하는 거죠. 마이너스 2에서. 그러면은 얘를 모의가공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한 번만. 자,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 20이잖아요. 20인데 반복해서 쓰겠다라고 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코드를 출력을 해보면 얘는 이제 코드가 마이너스 2인 위치에서 마이너스 1.5에서 생성됐네요. 마이너스 1.5에서 생성, 정사각을 바닥을 줬나? 0.5 여유를 줘서 그러네요. 자, 0.5 여유를 주다 보니까 얘가 1.5씩 내려갔네요. 1.5를 내서 황삭이니까 측면 가공 여유도 좋고. 자, 그러면 현재 이 프로그램이 생성이 됐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조 프로그램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Z-5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끝날 때까지. 이 Z50까지 Shift 버튼을 눌러서 얘를 컨트롤 X 잘라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M30 밑에다가 새로운 프로그램 번호를 만들겠습니다. 5라고 치시고요. 이게 0408이니까 여기는 여기를 0508로 해볼까요? 0508로 해서 만들고 가로를 치고 0408 SUB 서브 PRO 프로그램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얘는 0408의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도 이름 바꿔볼까요? 여기다가는 0508 main MAIN PRO. 자, 얘는 0508의 주 프로그램이라는 얘기고 얘는 이 프로그램의 서브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엔터를 친 다음에 아까 잘랐던 거를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Z-1에서 작업이 된 거죠. 그죠? Z-1. 근데 현재 여기에서 Z10에서 여기에다가 하나를 좀 추가를 하면 G01로 Z0까지 F500으로 내려오겠다. 집어넣고요. M98 보조 프로그램 호출 P0508 0508 프로그램을 여기서 쓰겠다. 즉 뒤에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 넣겠다는 얘기예요. 넣어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 근데 이제 Z가 0에서 Z가 마이너스 1.5까지 들어간 거죠. 근데 얘를 증분으로 실행하겠습니다. G91. 이때만 증분으로 쓰는 거고 다시 절대로 바뀌어야 돼요. G90으로. 다 절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여기에다가 보조 프로그램 끝에다가는 M99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Z50으로 뜬 거예요. 떴는데 얘가 다시 시작 위치로 가야 되겠죠. 여기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값이네요. 자, 이 위치로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다가 이 위치로 가라는 명령을 넣는 거예요. 컨트롤 V 이렇게. 자, 이 위치로 가서 Z50만큼 간 상태에서 여기에서 Z0으로 다시 가라는 명령을 넣어야 되겠죠. G01로 Z0까지 가라. 이렇게 넣게 되면 이 위치에서 Z0까지 갔다가 Z0인 위치에서 끝난다라는 얘기인데 하고 나서 보조 프로그램 끝에다가 Z50까지 G00으로 Z100까지 떠버리죠. 그냥 Z100까지 떠라 명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M05 이거 정지 M30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보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하고
실행한 상태에서 다시 Z100까지 떠 있다는 얘기죠. 얘를 백플롯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실행을 해보면 들어가서 이제 이 위치를 작업을 하고는 거죠. 마이너스 1.5에서 작업을 다 끝내놓고 얘는 지금 떠 있다는 얘기죠. 이 위치까지 Z100까지. 자, 근데 이때 이 보조 프로그램을 한 번 호출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C, 컨트롤 V, 다시 컨트롤 V.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왜 안 바뀌지? G91로 Z값이 G01로 Z0까지 왔다가 이게 Z0이면 안 되겠구나. 현재 값을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뜨지 않은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뜨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은 위험하지 않을까. 가도 되기는 되겠는데 그러면 현재 위치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 명령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지워버리면 여기 위치에서 이 위치로 이동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없어지고, 자, 없어지면은 이 위치에서 다시 G91로 Z-1.5까지 내려가고 다시 이 명령이 실행되고 하면은 맞을 것 같은데 어라? 표현이 안 되네요. 돌고 그 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네. 보조 프로그램이 끝나는 위치가 여기인데, 자, 이 위치에서 Z-로 내려오고 나서 갔다가 계속해서 뜨기 때문에 그런구나. 다시 떠서 또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네요. 그러면 아까 배웠던 기능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G90으로 그냥 마이너스 1.5로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에서 끝나고 나서 G00 Z50으로 뜨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는데, 기존에 있는 좌표 값에서 길이 보정 값을 바꾸는 게 편할까, 좌표를 바꾸는 게 편할까? 좌표를 바꿔버리면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으면 되긴 되는데 헷갈리겠네요. 이게 Z 값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마이너스 1.5에서 작업을 하고 마이너스 1.5 한번 돌고 1.5를 더 내려가야 되니까 얘가 이게 먹을지 모르겠네. 자, 여기다가 G10 기능 한번 써보겠습니다. 먹는지 한번 보죠. G10 기능으로 길이 보정 값을 조금씩 내려버리면 그거보다 길이 보정보다 좌표를 바꾸는 걸로 해보죠. 자, L2라고 하는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이게 먹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보죠. G10, G91로 G10, G91, L2, 그 다음에 P1, X, X는 그대로 0, 그 다음에 Y0,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1.5,
먹을까? Z-1.5만큼 증분으로 내리겠다 해주는 건데, 변화가 없는 거 보면은 안 먹는 거 같네요. 그러면은 돌고 돌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일단 이제 워크 좌표계를 계속 위치를 이동시켜 보려고 했는데 마땅치가 않네요. 보조 프로그램을 쓰려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트림 기능을 쓰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조 프로그램 기능을 같이 혼용해서 못 쓴다라고 나오는데, 얘를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뜨지 않고 이동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뜨지 않고 이동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작업을 할 때 트림에서 우리가 들기를 체크했는데 들지 않고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공구 유지를 체크하고 다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의가공을 해보면 알겠죠. 전부 선택을 해서 안되네요. 지금 이 부분에서 먹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선상 들기는 들어야 될 것 같고 트림 기능은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트림 기능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로를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죠. 트림을 지우고 자, 얘를 재생성을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트림 기능을 안 쓰고 최대한 써보려고 하는데, 측면 가공을 여유를 조절을 하고 그냥 이대로 해보겠습니다. 트림 기능을 안 쓰고 이 상태에서 조건에서 깊이 가공을 체크를 하고요. 서브 프로그램을 쓰겠다라고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 0에서부터 마이너스 20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이게 돼 있는데, 얘를 코드를 출력을 해보면 지금 이제 자동으로 서브 프로그램이 이제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서브 프로그램을 너무나 많이 만들었네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들었네. 이게 지금 1, 2, 3 1, 2, 3 1, 2, 3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측면 형태를 따로따로 잡아서 했네. 하나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조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면은 5개의 보조 프로그램 방이 생성이 되겠네요. 측면 가공을 5번 하다 보니까 5번을 다 만들었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정신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얘를 아까 하는 것처럼 다시 바꿔 보겠습니다. 얘를 마이너스 2로 바꾸고 깊이 가공을 끄고, 얘를 보조 프로그램을 안 쓰니까 확인하고 재생성한 다음에 이 자체를 보조 프로그램 형식으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코드를 출력을 하고요. 자, 보조 프로그램 안 썼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거를 마저 해보면 마이너스 5에서 작업을 했는데 마이너스 5에서 이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은 얘를 쭉 카피를 해서 42, Z50까지 컨트롤 X 잘라내기 하고, 여기다가 5를 치고 0508 가로치고
0408 서브 프로그램 SUB PRO 가로 닫고 여기다가 컨트롤 V 그 다음에 끝에다가 M99 주고 여기에다가는 M98 보조 프로그램 호출 P0508 프로그램을 쓰겠다. 그럼 이 프로그램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백프로스를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얘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실행하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한번 작업을 했는데, 그죠? 여기에다가 또 한 번 이 프로그램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두 번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돌려보면 한 번 돌고 또 돌고 계속해서 도는 거죠. 두 번 돌았어요. 근데 두 번째 돌 때는 Z값이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처음 할 때는 여기를 G01로 Z0까지 위치를 시켜 놓고 Z0에서 증분으로 G92를 쓰는 거죠. 증분으로 얘를 내려가게 하고 그 다음은 다시 절대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만 증분을 쓰시고 절대로 해서 쭉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시작 위치로 와야 되겠죠. 시작 위치로 돌아오는 명령이 돌아와야 되나 그대로 해도 되나. 근데 지금 떠 있는데 M99 다음에 보조 프로그램 쓰고 돌고 M30에서 끝나고 M99 보조 프로그램을 썼고 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쓰고 그 다음에 떠서 Z50에서 실행하고 있네요. 50이 아니라 내려와야 되겠죠. 자, Z50 위치가 아니라 시작 위치로 다시 보내야 되겠네요. 얘를 컨트롤 C를 해서 보조 프로그램 끝에다가 이 위치로 돌아오는 명령을 쓰겠습니다. 자, 돌아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G01로 Z0까지 돌아오게 해야 되겠죠. 여기 위치에서 다시 증분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겠고 G91로 근데 지금 충분히 안 먹네. G91로 G01 Z0으로 하면 안 되죠. Z0이 아니라 그 Z값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위치로 가야 되겠네요. 이제 뜨면 안 되겠네. 일단은 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위치로 가서 얘가 없어져야 되겠네요. 없어지면 내려오겠죠. 자, 그 위치로 간 다음에 다시 증분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이때 여기에서 이거를 횟수를 여러 번 주게 되면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하면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죠. 1.5씩 증가를 한다. 여기도 엔터 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얘가 얼마만큼 내려가는지는 봐야 되겠네요.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9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집어넣으면 또 늘어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2, 또 엔터 치고 컨트롤 V 하면은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15, 또 엔터 치고 컨트롤 V 하면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18, 또 엔터 치고 컨트롤 V 하면 여기 위치가 21이 나오네요. 21이 나오면은 조금 곤란하지. 이게 19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서는 맨 마지막에서는 다시 프로그램을 짜기는 그렇고 19.5를 몇 회를 할 건지를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19.5가 떨어지는 치수로 그냥 2mm씩 할 수도 없고
옵셋 값을 안 주고 Z가 마이너스 20까지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0에서 좀 남게 해야 되니까 그럼 18까지 18이면 2mm죠. 19까지 작업하는 걸로 하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19도 19.8 19.8이면은 떨어지나? 19.8이면은 92 18 99 99 떨어질 것 같은데 19.8까지 하는 걸로 하면 이 값을 바꿔보면 알겠죠. 얘를 0.9로 해볼까? 0.8 0.8로 했을 때 아니고 얘를 1.2 1.2로 하면 16.8 1.3 1.3으로 하면 18.2 18.2에다가 1.3을 더하면은 9.5 여기를 4로 하면 19.6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4 정도로 주니까 맨 마지막에 19.6이 나오네요. Z값이. 그럼 0.4가 남아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을 일단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반복해서 쓰려니까 좀 귀찮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끝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를 하겠다라고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14라고. 근데 안 보이네. 반복 횟수거든요, 이건. 반복 횟수를 줬는데 반복 횟수가 앞으로 가야 되나? 0, 0 타입. 우리 타입이 O3G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타입이 나올 텐데 0 시리즈가 반복 횟수 앞에다 넣네요. 자, 그러면 14라고 하는 값을 앞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0508을 14번 반복하겠다. 안 보이죠? 얘를 판악 밀링으로 바꾸세요. 자, 판악 밀링으로 바꾸면 반복 횟수를 적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번을 0508 14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다가 20번을 입력하면 20번이 반복되는 거죠. 여기를 14번으로 하게 되면 14번을 반복을 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Z값 가공 여유가 0.4가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황삭 작업입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반복 횟수를 줬는데 뒤에 나와 있는 이 0508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14번을 반복을 하겠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고 뒤에다가 L을 넣는 타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보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황삭 작업이에요. 황삭 작업은 이런 형태로 한번 써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는 이거를 기계에다가 전송을 하시고 써야 돼요. 얘는 테이프 모드로는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기존에 저장돼 있어야 돼. 0508이라는 프로그램이. 이건 이제 황상용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여기다가 정상용 프로그램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거 하려면은 좀 더 복잡하겠네. 일단은 이거는 확인만 하고요.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 트림 기능 써서. 자, 그럼 조건에 들어가서 다시 트림 기능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깊이 가공을 하는 걸로 하고요. 2mm씩 제거하고 그 다음에 진입 복귀는 됐고 연결 조건에서는 아까 처음 했던 걸로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20으로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재생성 되게 됐죠. 자, 보조 프로그램 끄겠습니다. 자, 그럼 트림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트림에서 체인은 얘로 선택을 하고요. 남겨질 위치는 얘로 찍고 들기를 체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선택을 안 했네요. 이 작업을 체크를 하고 확인 재생성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황삭 작업이 됐고요. 모의 가공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황삭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삭 작업만 하면 되겠죠. 정삭 작업을 할 텐데, 정삭은 얘를 그대로 쓰기가 좀 그렇죠.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얘를 다시 선택을 하고, 그대로 써도 되겠네. 일단 공구는 정상용 공구를 사용을 하고요. 주성문에다가는 10짜리 FEM 다시 F 정삭 공구로 Z-20에서 작업하겠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조건에서는 컴퓨터를 하는데 측면 가공 여유 다 00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은 없고 한 번에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진입 뽑기도 그냥 냅두고, 측면 가공은 해야 될 것 같고, 연결 조건에서는 가공 깊이는 -20에서 작업하겠다 확인해 보시면 밑에서만 작업을 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얘도 트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체인으로 남겨질 위치는 이쪽을 남기고 얘를 트림하겠다. 자, 그러면 이 대상이 트림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얘네들을 모의 가공해 보면 어떤 식으로 가공이 되는지 색상을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황삭으로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삭 작업으로 공구를 교체를 해서 바닥 정삭을 하고 있죠. 자, 바닥 정삭을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측면 정삭까지 다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삭 작업을 했고요. 자, 일단은 제가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경로들을 안 보이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면 보기로 해서 얘는 필요 없으니까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바닥 면치를 해야 되고 위에 면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공 경로 윤곽 가공으로 얘를 선택을 해서 공구는 챔퍼밀로 하는데 여기다가 챔퍼 CHAMP C0.5를 주는데 Z-20에서 하겠다. 절삭 조건에서는 2D 못따기 0.5만큼 주겠습니다. 진입 뽑기는 끄겠습니다. 측면 가공도 끄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20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20에서 못따기 작업이 됐고요. 자, 그 다음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조건에 가서 공구는 그대로 쓰는데 얘가 Z0에서 작업하는 걸로 하고요. 절삭 조건에서는 그대로 쓰고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 실행할 수 있게 재생성 도형 체인을 바꿔줘야 되겠죠. 얘로 바꾸겠습니다. 재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의 가공하는 걸 보면 황삭 작업하고 정삭 작업하고 바닥 면치하고 위에 면치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뭐 여기에다가 이름을 적어도 되겠죠. 공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이름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 평면 보기로 해서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 여기다가 세로로 이름을 써 보겠습니다. 그리기에서 문자, 자, 트루 타입을 적용을 하는데 수직으로 쓰겠다. 너무 크네요. 언두 하고요. 글자를 적는데 얘를 10 정도만 하고 문자 간격을 5 정도만 하겠다. 이 정도 쓰면은 되겠죠.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동을 시켜서 가공 경로에서 조각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윈도우로 얘를 잡고 시작 위치는 이 정도 찍고요.
공구는 얘를 가지고 하는데 가공 DP는 마이너스 0.5 정도 하겠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여기만 볼까요? 아까 다 봤으니까. 자,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조 프로그램 설명하면서 막 많이 좀 했는데, 보조 프로그램 설명한 부분은 실제 가공할 때는 적용을 안 해도 한 번 정도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갔을 때 보조 프로그램을 쓰는 사장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프로그램 썼을 때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